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분명 그 자리를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상사가 던진 말 한마디,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한 문장이 자꾸만 재생되는 느낌.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냥 웃었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를 되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역시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히 예민한 건가? 이 생각의 흐름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심리학 책을 읽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도 정작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을 던지면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자책이 시작되죠. 근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 마음속의 필터가, 다시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이 잠깐 흐려진 것뿐이에요. 안경에 진흙이 묻어 있으면 세상이 온통 진흙탕으로 보이잖아요. 안경이 더러운 거지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닌 것처럼요. 오늘은 왜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상처받고 자신도 모르게 불행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갖게 되는지 그 심리적 원인을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론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힘들었던 여러분 옆에 앉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먼저 말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안경을 닦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자꾸 자책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구조. 두 번째는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통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마음의 안경을 닦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같이 가봅시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불행 패턴을 연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사고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셀리그만은 이걸 3P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P는 개인화, 퍼서널라이제이션입니다. 모든 나쁜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몇 시간째 일십이에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걔가 나한테 화난 거 아닐까? 내가 재미없어서 피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바로 개인화예요. 상대방의 상황이 원인일 수 있는데 자동으로 이건 내 문제라고 연결짓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편한 일들이 전부 나 때문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P는 보편성, pervasiveness입니다. 한 가지 실수나 실패가 내 인생 전체의 실패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발표를 망쳤어요. 그런데 발표를 망쳤다 해서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늘 실수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로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거죠. 마치 흰 종이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한 방울이 종이 전체를 물들이는 것처럼요. 실제로 잉크는 아주 조금 묻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종이 전체가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P는 영속성, permanence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번 주는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지금 이 터널이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건 내 탓이고 나의 모든 것이 문제이며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자동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해온 패턴이고 그 패턴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패턴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말들이 실제로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이 종종 이렇게 변질됩니다.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돼. 네 감정은 그냥 덮어두면 돼. 이건 긍정이 아니라 억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져나온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줘야 해. 이것도 비슷해요. 물론 경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무시한 채로 상대의 날카로운 말을 그대로 다 받아내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해야 해. 이 말도 반만 맞아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곧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은 온전히 인정받아야 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런 말들이 사실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도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도록 훈련받아온 결과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왔어요.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가 개발한 MVC,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번역해서 듣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작은 통역 앱이 하나 깔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바로 꽂히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자책이 시작돼요. 그런데 통역 앱을 켜면 이 문장이 다르게 번역됩니다. 나 지금 네가 필요한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은 대부분 서툰 부탁이에요. 자기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편한 감정이 쌓이면 공격적인 언어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상처예요. 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서 들으면 내가 그 공격에 직접 타격받지 않고 한 발짝 비켜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가 되죠. 하지만 통역 앱을 켜면요. 지금 이 일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툰 거구나. 상사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단지 감정 표현이 미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말이 곧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이 통역 습관이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날 것으로 감정을 받아오던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도 딱 한 번만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잠깐 멈추고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이 마음의 안경을 닦는 첫 번째 수건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자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책이 생기는 건 사실 내가 더 잘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이러면 안 됐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 뒤에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어요. 문제는 그 자책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이어질 때예요. 처음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던 자책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책이 지나치면 그건 더 이상 반성이 아니라 자기 학대가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 학대는 성장을 돕지 않아요.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다음 시도를 더 두렵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책이 느껴질 때 잠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자책이 나를 더 나아지게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를 아프게만 하고 있나? 그 대답이 후자라면 이제 자책을 내려놔도 될 시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꽤 많은 내용을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알겠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맞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내일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을 던지면 또 그 순간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느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거창하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책하거나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생각의 끝에는 보통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쟤는 원래 저래. 난 역시 안 돼. 이번에도 망했어. 느낌표는 단정 짓는 부호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느낌표가 붙는 순간 그 문장은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낌표 하나만 물음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오늘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난 역시 안 돼? 내 마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든 걸까? 이번에도 망했어? 이번에 내가 놓친 게 뭔지 살펴볼 수 있을까? 물음표는 열린 부호예요. 가능성을 닫지 않고 조금 더 들여다볼 여지를 만들어주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 인지적 재평가 습관을 꾸준히 훈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이 물음표 하나면 됩니다. 두 번째 해법은 더 간단해요. 자책하는 문장 뒤에 하지만을 붙여보는 거예요. 오늘 발표를 망쳤어. 하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긴장하는지는 알게 됐어. 그 말에 또 상처받았어.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알아챘어. 오늘도 자책했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뭔가 바꿔보려 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전의 문장은 사실이에요.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거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긍정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지만 이후에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소해도 괜찮아요. 이 하지만의 힘은 심리학적으로도 꽤 잘 입증되어 있어요.
인지 치료의 핵심이기도 한데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시각을 나란히 두는 방식이거든요. 억누르면 더 크게 올라오지만 옆에 나란히 두면 조금씩 균형이 잡히기 시작해요.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지셔도 괜찮아요. 사실 처음에 다 그래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자동으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해법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까운 얘기예요.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제안하는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친구가 나 오늘 발표 망쳤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맞아, 너는 원래 그래.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야, 한 번 망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하겠죠. 아니면 그냥 옆에 앉아서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할까요? 남한테는 너그럽고 따뜻하면서 유독 자기 자신한테는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더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더 높은 성취 동기를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게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자책이 올라오는 순간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나에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근데 잘 버텼어.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수십 년간 써온 마음의 안경이 하루 만에 깨끗해지진 않아요. 오늘 물음표로 바꿔봤는데 또 느낌표가 튀어나오는 날도 있을 거고 하지만에 붙이려다가 그냥 자책으로 끝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래된 패턴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이고 그걸 알아채는 것 자체가 이미 전과 달라진 거예요. 겨울 땅 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억지로 싹을 틔우려 애쓰지 않아도 봄이 오면 꽃은 반드시 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그 과정 안에 있어요.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인생은 나를 비난하기엔 너무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